지식이 아닌 지혜를 기르는 방법, 주식에 대해 A부터 G까지 주식 쪽집게 홍주원 소장이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주식이 머니. 자, 우리의 정성호 씨가 드디어 컴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방송 보면서 네. 아니 왜 헬스 하시던 분이 산에 갔으면 계속 산에 있어야지 왜 그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저는요 야생 짐승이 도시로 내려오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빨리 돌아왔습니다. 네네네. 네. 근데 제가 그동안에 있으면서 제가 불안했던 게 주식장이 요즘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주식 시장이 안 좋은 이유는 네네네.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단 하나를 특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 대내외적 악재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같이 좀 이제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조금 시장이 좀 최근에 안 좋죠.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조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기 3원입니까?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진짜. 장난 아니었죠. 그리고 2021년도 때 엄청난 또 다시 상승을 보여줬고 그러니까요. 자, 우리가 이거를 조금 학습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항상 하락 뒤에는 상승이 있다. 그러니까 하락을 너무 또 부정적으로 또 보는 시선보다는 하락의 원인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원래 이제 당초 연준에서 예상했던 금리 인상만큼 금리가 인상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연준에서 굉장히 좀 불안한 요소로 좀 꼽고 있고요. 그리고 CPI 지수라고 해서 물가 지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들어봤죠. 연준에서 바라던 CPI 지수가 계속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물가가 그런 거죠. 계속 높은 상태에 유지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조정은 됐지만 바라는 만큼 되진 않았다. 예. 근데 이제 이 정도 속도로 간다면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장기화가 될 수 있다 보니 불가피하게 금리를 다시 좀 인상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회의적인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엄청 안 좋았었어요. 그러다가 또 최근에 또 어떠한 이슈가 있었죠. 또 이스라엘이랑 하마스 간 또 전쟁이 또 발발이 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변에서요 어떤 사람은 야 봐봐 내가 얘기했잖아 9월서부터 이제 12월까지 쭉 빠진다니까 그럼 지금 사면 안 돼 하는 사람도 있고 야 지금이 기회야 지금 이렇게 매수 이거를 진행을 해야 돼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하락의 원인을 우리가 먼저 찾아봐야 돼요. 이게 비체계적 리스크인지 체계적 리스크인지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네네. 이 체계적 리스크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의 리스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적 완화 정책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왔어요. 양적 완화 정책이란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돈을 시중에 푸는 정책인데 오랜 시간 지속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돈이 헤퍼지죠. 그렇죠. 그쵸. 돈의 돈 값어치도 가치가 떨어지고. 따로- 네.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 갑자기 양적 긴축을 한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오. 돈을 다시 회수를 해야 되니까요. 그럼 이건 예측할 수 있는 악재예요? 예측할 수 없는 악재예요? 예측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예측 가능 체계적 리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하마스 간 이스라엘 전쟁이라든가 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라 이거는 절대 모르죠. 그걸 어떻게 이 알아요? 전문가들도 몰라요. 네. 이런 거는 비체계적 리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발 악재. 그러니까 주식에는 경기 방어주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그런 쪽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조금 구성해도 좋겠죠. 그런데 비체계적 리스크는 대응이 안 되죠. 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막무가내로.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그 비체계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시장에 파급이 오는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섣부르게 판단해서 매수하거나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웃으시죠? 뭘 또 팔았구나 너. 아유, 아니. 진짜. 좀 다 빠진다라고 했는데 유독 많이 빠지면 어떡하죠? 어, 나 미치겠어. 그러면 유독 많이 빠지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예요? 뭐냐면 고점 매수를 많이 하신다라는 거죠. 저가 매수를 하신 분들은 빠져봐야 사실은 그렇게 큰 폭으로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좀 올라가는 종목이 올라타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돌발악재, 비체계적 리스크가 갑자기 시장에 나타났을 때 하락폭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죠. 아우 진짜 이 수원의 불나방 이거 좀 네. 약간 정신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위험하다니까. 저희 그러면 위험해. 네. 어떻게 뭐 상승세를 좀 유지해서 탈 것 같습니까? 우선은 우선은 반영 기간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짚어볼까요? 여러분이 처음에
정말 갖고 싶은 물건이 있었어요. 네. 그걸 갖기 전까지는 그걸 갖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가질 수 있다는 설레임에 엄청난 기대 심리가 막 계속 동반이 되잖아요. 아, 그쵸. 근데 막상 가져보면 어때요? 그냥 뭐 그래요. 좀 시큰둥해지죠. 그렇죠. 이게 주식도 똑같아요. 악재라는 게 오더라도 처음에는 공포스럽고 당황스럽고 막 주가 지수가 빠지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요. 이 악재에 무뎌진다라는 거예요. 아, 악재가 소화된다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몸에 음식을 넣었을 때 소화가 되는 것처럼 시장에 악재가 들이닥쳤을 때 이 소화가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이 짧냐 기냐의 차이예요.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좀 소장님이 여유로워 보이는 그럼요. 표정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일까요? 지금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악재들이 시장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적정 평가를 못 받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정이 되고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그런 소화가 되는 기간을 다 거치면 어떻게 될까요? 2,700포인트, 2,800포인트, 3,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하. 코스닥 지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코스닥 지수가 앞으로 강해질 겁니다. 800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네,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많이 발전된 시대예요. 그리고 기술과 성장이 요구하는 시대죠. 그런데 이런 기술주와 성장주들은 어디에 포진이 돼 있어요? 코스닥에. 네, 코스닥 시장에는요. 과거 10년 전에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이 지금 인정을 받고 있어요. 왜? 그동안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던 기업들이 드디어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산업이 시대에 맞아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궁합이 맞아졌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번 주목해봐야겠네요. 네, 네, 네. 아하. 연말까지 이어지는 4분기 투자 계획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 주식이 뭐니 채널 톡과 함께 하십시오. 주식 초보분들도 쉽게 볼 수 있는 장중 시황 그리고 종목 정보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 채널 톡에서 주식이 뭐니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질문에 홍주원 소장이 직접 답변합니다. 자, 주식의 기본을 조금이라도 다졌다면 지금부터는 주목해야 할 돈이 되는 주식 알아봅니다. 주식이 머니.